옥빛으로 빛나는 빙하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어요. 수만 년 전에 내린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빙하 위를 걷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지만 살면서 한 번쯤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지구에 있는 빙하 중에 가장 큰 규모는요, 남극 빙하고요. 그 다음이 그린란드 빙하입니다. 이 두 개가 다 극지방에 있어요. 극지방 빙하를 제외한 육지 빙하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빙하는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중심 도시인 엘 칼라파테에 있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입니다. 빙하 길이가 한 30km 정도 되고 면적이 250평방킬로미터인데요. 이 크기는 286평방킬로미터인 고양시 면적하고 비슷해요. 아르헨티노 호수와 맞닿는 곳 기준으로요, 빙하의 넓이가 5km, 높이는 170m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물 아래에 있고 74m만 물 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빙하에는 좁고 길게 갈라져서 깊이를 알 수 없는 틈새가 있는데요, 이를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여기 빠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죠. 실제 많은 산악인들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빙하 트레킹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임이 분명합니다만 일반인도 안전하게 트레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모레노 빙하입니다. 가이드가 확보한 안전한 루트를 따라서 걷습니다. 투어버스는 호텔 픽업 드롭을 제공하고요, 엘 칼라파테에서 한 70km 정도를 달려서 아르헨티노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이제 모레노 빙하로 가는 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리는 20분간 약 4km 거리의 아르헨티노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동합니다. 페리에서 모레노 빙하를 가까이 처음 바라보게 되는데요, 압도적인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 투어비하고 별도로 국립공원 입장료 13달러, 17,000원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공원 입구에서 일괄 거출해 갑니다. 또한 이 빙하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날카로운 빙하에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튼튼한 장갑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추워요. 빙하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냥 상당히 날카로워요. 충분한 보온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점심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 갈 것이 필요합니다. 모레노 빙하 앞에 도착하면요, 가이드가 헬멧을 씌워주고 얼음 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크램폰으로 불리는 아이젠을 직접 착용시켜 줍니다. 두 단어 다 똑같은 의미예요. 크램폰은 영어, 아이젠은 독일어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겨울 등산 때 사용하는 아이젠 발톱보다 5배는 커 보이는, 언뜻 보기에 좀 무식하다 싶어 보이는 아이젠이지만 이것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빙하 위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 때문에 이제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이드 2명이 행렬 선두하고 후미에서 인솔을 하고요, 선택한 투어 종류에 따라서 빙하 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1시간 30분인 미니하고 3시간엔 빅 아이스 두 가지가 있어요. 빙하에 오르면 영롱한 옥빛 얼음이 환영합니다. 빙하의 옥빛은요, 햇빛 중 파장이 긴 붉은색은요, 빙하가 흡수하고 파장이 짧은 푸른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빙하가 두꺼울수록 강렬한 색을 나타내고요, 때로는 청록색으로 보이기도 한데요. 투어는 이제 오직 가이드를 따라서 일렬로 쭉 누르쓴 채 걸어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끝도 보이지 않을 듯 깊은 크레바스가 입을 쩍 벌리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는 그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죠. 빙하가 녹아서 만든 굴도 보여요. 옥빛으로 아주 영롱하게 빛납니다.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물웅덩이도 있는데요, 손으로 물을 떠먹으면 차가
차갑고 깨끗한 순수한 물, 바로 그 자체를 마시는 듯합니다. 빙하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즐기다 보면요,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려요. 체험이 끝납니다. 가이드가 이제 빙하를 깨서 만든 얼음을 채운 잔에다가 위스키 한 잔 마시는 거로 빙하 체험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 모레노 빙하의 장관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갑니다. 빙하 트레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레노 빙하의 엄청난 규모를 두 눈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펼쳐진 빙하가 시야를 꽉 채우고도 남고요, 호수 위에 거대한 얼음벽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빙하는 가만히 한 곳에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과 닿는 부분은요, 종종 떨어져서 나옵니다. 빙하가 붕괴되는 순간인데요, 이게 또 장관이에요.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요, 엄청난 물보라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자주 볼 수 있는 소규모 붕괴일 뿐이고요, 2에서 4년 주기로 대규모 빙하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는 인근 지역이 수해를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레노 빙하 트레킹은 하루 온종일하는 풀데이하고 미니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모두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정말 사악합니다. 제가 경험한 미니 트레킹 여행의 경우에 금년도 2월 현재 $259, 하나로 33만원이고요. 빅 아이스로 부르는 하루종일 풀데이 투어는 이보다 더 비싸서 $390, 하나로 50만원 정도 합니다. 빙하 트레킹을 이야기했으니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의 90%는 공기죠. 그렇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 무게에 다져질 뿐만 아니라 눈 결정 속 공간에서 녹고 다시 응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얼음 알갱이로 변합니다. 이때 바람이 작은 얼음 알갱이를 이리저리 옮겨서 밀도를 높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녹고 재빨리 다시 얼어가는 그런 응축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비교적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10에서 150년, 남극 대륙과 같이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야 얼음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얼음의 밀도가 1입방미터당 830kg에 도달하면 얼음 입자 사이에 갇힌 공기가 거의 없어진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공기도 얼음에 흡수되면서 투명한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눈에서 이제 빙하로 변한 거예요. 빙하는 무시무시하게 무거운 얼음 덩어리죠. 이것 때문에 이제 중력을 받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빙하인 알래스카 베링 빙하의 경우에는 640km를 이동하는데 한 140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빙하가 바위를 깎아내면서 노르웨이의 들쭉날쭉한 멋진 해안 피오르드를 만들었고요, 파타고니아에 있는 약 300개의 육지 빙하들은 지금도 바다 또는 호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레노 빙하를 품고 있는 도시는 파타고니아에서 흔한 덤풀 그 딸기가 있어요. 칼라파테라고. 이 이름을 인용해서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엘 칼라파테예요. 2020년 기준으로 인구 2만 8천 명이 거주하는 이곳은요, 1927년도에 양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래요. 지금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여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마을이죠.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여행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고요, 다음 여행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행 산업이 가장 큰 산업입니다. 이곳에도 한국인이 진출해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이민한 지 46년 된 권혁태 사장이 운영하는 린다비스타 에코비스타라는 호텔을 운영하는 한국인 가족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이 호텔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모레노 빙하 투어를 예약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빙하 투어를 이곳에서 예약했는데요, 먼 이국에서 성공한 교포를 만나고 정말 반가웠고요,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카톡으로 검색해도 나오니까 혹 엘칼라파테를 방문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칠레에 있는 또레스 델 파인에 가는 예정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